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 마이클 세일러. 비트코인에 대한 철학적 접근과 재미있고 다채로운 비유들은 정말 대체 불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다른 알트코인과 거래소 디파이 같은 크립토 관련 산업들이 전부 실패하고 그들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온다고 말하는 걸까요? 마이클 세일러는 정확히 2023년부터 2030년까지 이 현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앞선 일부를 못 보셨던 분들은 위에 카드로 띄워져 있는 일부를 먼저 보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지금 바로 마이클 세일러의 의견을 들어가시죠. 렛츠고! 지금은 크립토 산업에 있어서 무척이나 고통스러운 시기예요. 뉴스에서도 볼 수 있잖아요. 아주 비싸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얻은 교훈적인 사례인 거죠.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믿었으나 알트코인과 크립토로 여러가지 실험을 하느냐고 빠져나갔는데 결국 그들도 깨닫게 될 거예요. 10분마다 블럭을 뱉어내는 검열저항 네트워크를 원하는 이유가 다 있고 400배나 높은 해시의 디지털 파워를 내뿜는 채굴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가 있다는 것도 깨달을 것이고, 라이트닝과 같은 유형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하게 되면 결국 보상이 따른다는 것도 깨닫게 될 거라고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이런 것들을 무시하면서 우리도 이 케이크 한 조각은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우리도 달러를 화폐 단위로 하는 탈중앙화 네트워크를 갖고 빛의 속도로 그리고 공짜로 돈을 이리저리 옮길 수 있지 않을까? 에너지나 채굴 장비, 비트코인 없이 그냥 자체적으로 아무 코인이나 발행해서 채굴하는 데 드는 가스비를 그걸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죠. 하지만 결국 깨달을 겁니다. 비트코인이 가장 안전한 자산이고 리스크 없는 자산이고 검열에 저항하는 네트워크고 이 생태계의 예비 자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토큰에 자신감을 잃게 되면서 이 생태계의 준비 자산으로 자신들의 토큰을 다시 교환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준비 자산이 바로 비트코인인 거죠. 해외나 국내 거래소에 대한 확신이 떨어지면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거예요. 아, 이제 이건 검열 저항성이 떨어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국가에서 점령한 네트워크니까 결국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거라고요. 그래서 애당초 사토시가 왜 이러한 일들을 했는지 사람들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을 본래 뿌리로 돌아오게 만드는 거예요. 비트코인을 더 개선하거나 비트코인을 고칠 수 있다면서 생각해냈던 다른 암호화폐 관련 아이디어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고치려고 했으나 지름길을 택했고 어쩌면 그게 그들의 사업이었을 수도 있어요. 비트코인을 트레이딩하고 비트코인으로 재담보를 설정하고 비트코인으로 해칭을 하고 비트코인의 경쟁자를 만들고 비트코인을 개선하는 등 그게 그들의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는 비트코인을 매수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계속 보유하는 것, 그것이 결국 가장 좋은 생각이었음을 그들이 깨달을 거라는 겁니다. 가령 커피 한 잔을 후다닥 무료로 결제하고 싶은데 이것을 비트코인으로 할 수 없다면 생태계를 재창조하면 안 돼요. 대신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한 제2 또는 제3의 레이어를 만드는 데 집중해 이 문제를 라이트닝이나 수탁형 비트코인 월렛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궁극적으로 자본 그리고 암호화폐 생태계는 다른 크립토 자산에서 비트코인으로 이전하게 될 겁니다. 다른 암호화폐 자산과 거래소에 대한 자신감이 하락하고 두려움이 생기면 결국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 자기가 신뢰하는 것으로 자산을 옮길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에릭 당신이 나에게 여러 번 말하기도 했는데 이 크립토 세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트코인을 좋아하죠. 그들은 그저 다른 방법, 다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이고 지금은 비트코인이 유일한 길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겁니다. 다른 차선책은 없죠. 차선책은 없습니다. 거래는 단순화될 겁니다. 수백 개 토큰 혹은 수천 개, 수만 개 토큰 거래가 단순화되고 통합될 것이며 결국 지속되는 것은 비트코인에 집중이 되겠죠.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것이고 기술자들도 신속한 결제, 디파이, 토큰, 그 어떤 보안 관련된 것이 됐든 비트코인에 집중할 것입니다.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에 대해 집중해서 프로토콜에 대한 관심이 증폭할 거예요. VC,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도 암호 토큰에서 옮겨갈 건데 솔라나, 카르다노 같은 15개, 20개, 30개 등의 증권형 토큰이 있잖아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캐피탈들은 와, 우리도 비트코인의 그 뭐였죠? 라이트닝이었나요?
이걸 비트코인이랑 사토시로 할 수 있다고요? 라고 하면서 벤처 캐피탈들이 비트코인과 라이트닝으로 옮겨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비트코인 개발에 르네상스를 목격하게 될 거예요. 라이트닝의 가속도와 확장도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이건 전부 정치인에게 비트코인과 윤리적인 상품 그리고 보안의 차이점을 가르치기 위한 대규모 교육 캠페인이 되는 겁니다. 결국 상원의원도 비트코인, 주지사도 비트코인, 하원의원도 비트코인, 규제기관도 비트코인, 비트코인을 외칠 거예요. 이 모든 소송에 대한 수천 수만 장의 자료를 저는 죄다 읽었는데 이 수천 페이지 속에서 도드라지게 누락된 딱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비트코인. 오케이? 그래서 결론은 험난하다입니다. 격동의 과도기를 겪고 있어요. 이 업계의 합리적 과정 속에 있습니다. 업계는 성장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론 비트코인에 유리하죠. 그리고 많은 암호화폐 형제들이 있었죠. 2010년부터 16년 사이에 비트코인을 사랑했었다가 레이저 아이즈를 받고 다른 데로 시선을 돌린 사람들이죠. 제 생각에 그들은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다시 비트코인으로 돌아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치 눈사태처럼 와르르 몰려 돌아올 거예요. 비트코인을 근간으로 많은 것들을 재설계하면서 암호화, 탈중앙화, 발행자가 없는 자산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즉 암호화폐 혁명의 근본을 다시금 발견하면서 말이죠.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정치인들을 교육시키고 메인스트림 매체들을 교육시킬 것입니다. CNBC를 한번 보시면 그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블룸버그 그들도 이해하고 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타임즈를 읽어보세요. 그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트위터에서 여러분을 모두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2020년 제가 이 세계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언제쯤 대중매체가 우리들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아무도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네요. 라고 했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한동안은 다양한 얘기들을 했었는데 아주 혼란스럽고 무섭고 비트코인과 FTT 토큰이 왜 다른지도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매우 명확하게 알고 있죠. 비트코인은 상품이고 다른 코인들은 불확실하다는 걸요. 앤드류 로스 소킨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봤었습니다. 이건 촉매제 같은 경험이었고 암호화폐 커뮤니티에게는 카타르시스를 주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돌아올 때 이들을 두 팔 벌려 환대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비트코인은 여전히 앞으로 나갈 것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재담보 설정을 하고 공매도했던 사람들은 다 파산했습니다. 공매도하는 사람한테 내 비트코인을 빌려주는 게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다면 분명 비트코인을 다 잃었을 거예요. 비트코인 공매도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면 다 망해가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이 비트코인과 동일하다고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도 그게 안 좋은 사업이라는 걸 깨달았고요. 제 생각에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연력학 법칙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우월한 자산이고 경제적으로 우월한 자산이며 윤리적으로도 우월한 자산입니다. 믿거나 말거나겠지만 무관심한 대부분의 전 세계 사람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정보가 주어지면 결국에 깨달을 거예요. 사실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아름답지도 않고 기분 좋지도 않지만 이게 바로 비트코인이 잡음을 뚫고 일어서는 방식이며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암호화폐 자산 네트워크로서 우위를 다지는 방식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그럼 국가와 중앙은행이 80억 명 인구의 구매력을 파괴하기 위해서 결국 비트코인으로 사람들을 향하게 하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 속에 살고 있고, 당신이 방금 유창하게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규제 환경은 장기적으로 비트코인한테 유리한 상황인데요. 오늘의 대화 주제는 비트코인 투자 사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만큼 이에 대해서 좀 더 세분화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이야기를 풀어주시면 돼요. 뭐 다양한 상품들에 대해서도 좋고 아니면 투자 그룹, 그게 개인이든 가족 단위 회사든 기업이든 다 좋습니다. 비트코인 투자 사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저는 지금 사람들이 기술에 대한 투자와 주식, 자본 투자에 대해서 자신감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S&P랑 나스닥, 그리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 한계점에 도달했어요. 주식시장 투자자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한없이 두려워합니다. 금리는 올라가고 인플레이션도 문제고 규제도 문제고 무역 장벽도 크고요. 2020년에 금리가 제로가 되면서 상업용 부동산 시장은 부활했죠. 관련 기업의 자본 환원율이 어마어마했고 상업용 부동산 배수도 극단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보면 항상 3년 정도의 시차가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당신과 제가 수영장에 앉아서 그랬잖아요. 이 상업용 오피스 빌딩들이 곧 텅텅 비어갈 텐데 누가 이 공간을 원하겠어? 근데 보세요. 3년 뒤 사람들이 이런 상업용 공간 점유율이 낮아졌네. 누가 이런 공간을 원하겠어?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쩔 때는 3년 전에 미리 알고 싶지 않지만 최소한 생각은 해야겠죠. 근데 제 생각에 투자자들은 점점 더 부동산의 환멸을 느끼고 주식에 대해서도 환상이 깨지면서 걱정하고 있어요. 상품 전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더 이상 제대로 굴러가고 있지 않다는 걸, 문제가 많다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소유권에 대한 자신감도 잃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압류당하거나 동결되는 걸 우리는 봐왔고 이런 상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금은 지난 2년 반 동안 전혀 움직임이 없었던 반면 비트코인은 같은 기간 동안 모든 자산의 수준을 뛰어넘고 있기 때문에 금을 대체하는 자산이라는 제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 대체 가설도 강해졌고 디지털 자산 가설도 훨씬 강력해졌습니다. 100만 달러 값어치의 비트코인을 사서 전 세계 어디든 옮길 수 있다는 생각은 재산세로 난항을 겪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세금도 점점 상승할 거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꽤나 매력적으로 다가오죠. 즉 비트코인은 금보다 더 나은 디지털 상품이자 상업용 부동산보다 더 나은 디지털 자산으로 부상했습니다. 주거용 부동산 자산이 현금화되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비트코인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고 규제 당국이 비트코인과 다른 모든 걸 구분하면서 글로벌 통화 지표로도 부상하고 있습니다. 규제 당국이 거듭해서 망치질을 해대도 비트코인은 발행자가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독보적이라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CNBC 방송이나 뉴스 우측 하단에 나오는 녹색증권 시세 표시기이자 월스트리트 저널의 최상단에 매일 떠있는 마스트헤드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비트코인이 바로 글로벌 통화 지표라는 사실을, 그리고 글로벌 통화 지표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지표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비트코인은 아주 성공적으로 변모했습니다. 투기적이고 두려운 디지털 자산에서 합법적인 통화 지표,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정당한 통화 자산으로 말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자산이라는 점을 사람들이 인정하게끔 한다면 바로 그 시점부터 비트코인은 10배로 뛸 겁니다. 다른 어떤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어요. 자 여러분, 이번 영상에서 마이클 세일러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팩트를 던집니다. 현재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암호화폐 관련 기소나 법정 분쟁 중에 왜 단 한 건도 비트코인에 관한 건 없을까? 그 수천 수만 장의 문서에 왜 비트코인이란 단어가 없을까?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비트코인을 끝장낼 수 있다던데 왜 그 수많은 기소 문건에 비트코인과 관련된 게 하나도 없을까? 없는 걸까? 못하는 걸까? 이 질문을 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럼 결정적으로 지금 기소를 당하는 알트코인, 거래소 등의 각종 크립토 관련 비즈니스와 사장님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없앨 수 있다. 기소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비트코인을 제외한 모든 건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언제든 기소할 수 있으며 비트코인만이 유일하게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그 누구도 기소할 수 없다. 아시겠죠? 그럼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을 리스펙합니다.